해외 범죄 사건 시간입니다. 2015년 6월 26일 이날 미국에서 아주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일일까요? 이날은 미국에서 동성결혼을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13개의 주를 포함한 미국 전역에서 동성결혼을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미국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날입니다. 이날 대법관 9명 중에 5명이 찬성을 하면서 동성 간의 결혼이 미국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리게 되었죠. 이것으로 미국의 동성 부부는요, 기존 이성 부부들과 동등하게 법적인 권리와 혜택을 받고 합법적인 부부로 인정을 받게 됐습니다. 미국이 전 세계의 경제, 정치, 문화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미국의 결정에 따라서 다른 나라들도 어느 정도 이러한 영향을 받게 되었고요.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지만 반대로 생각이 달라서 부정적인 시선도 생기게 되겠죠. 이런 긍정이나 부정도 조절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쪽이든 극단적이게 되고 이런 상태에서 의견이 충돌한다면 사건 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이번 해외 범죄 사건 파일은요, 2016년 6월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에서 발생한 극단적인 시각에 의한 사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로리다주 올랜도 시내에는요, 이 펄스라고 하는 이름의 유명 클럽이 있습니다. 클럽은 목적에 따라 어떤 사교장이 되기도 하고 공연장의 성격도 갖게 되는 장소죠. 이 펄스는 남성 동성애자들이 자주 찾는 곳으로 유명한 곳이었다고 합니다. 특히 사건이 일어난 6월 12일은요, 미국에 거주하는 인종 중 2번째로 많다는 남미 계열의 이민자들을 기념하는 히스패닉의 날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기념하기 위한 축하 파티가 열리고 있었어요. 클럽 안은 평소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었고요.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들고 있었지만 클럽의 맞은편 거리에서는 어떠한 남성이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한 초조한 모습으로 한참 동안 이 펄스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미 시간은 자정이 넘었어요. 새벽 2시가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 남성은 무언가 큰 결정을 내린 듯이 손에 쥐고 있던 핸드폰을 켜고 어디론가 전화를 걸기 시작합니다. 짧게 통화를 마친 남성이 드디어 이 클럽 입구를 향해 걸어 들어갔는데요. 입구에서 경호 요원들과 약간의 마찰이 있었지만 무사히 안으로 들어갈 수는 있었다고 합니다. 클럽 안에는 약 300여 명 정도의 사람들이 술을 마시거나 음악을 듣고 춤을 추기도 했고요. 대화를 나누고 있었지만 방금 안으로 들어온 남성에 의해서 순식간에 난장판이 돼버립니다. 이 남성의 손에는 자동 소총이 들려 있었고요. 전혀 망설임 없는 무차별 난사가 시작되었어요. 처음에 클럽 안의 사람들은 총소리가 들리긴 했지만 워낙 이 내부가 시끄러워서 음악의 효과음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총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쓰러지는 사람들이 생기자 뒤늦게 상황 파악이 됐지만 이미 생지옥으로 변해버린 클럽을 빠져나가기는 쉽지가 않았어요. 총을 든 괴한은 클럽 안 내부의 모든 문과 창문을 이미 봉쇄한 뒤였고요. 화장실이나 테이블 아래 숨은 사람들을 하나씩 차단해서 아무런 고민 없이 방아쇠를 당기고 있었습니다. 한밤중에 갑자기 벌어진 이 총기 난사 사건으로 수십 명의 경찰이 긴급 출동합니다. 그리고 클럽 주위를 둘러싸기 시작했죠. 총소리가 울린 직후 운 좋게 클럽에서 탈출한 사람도 있었어요. 하지만 대다수는 안에 남아있던 탓에 경찰은 이 내부의 사람들을 인질로 삼은 범인과 약 3시간가량을 대치했습니다. 그래서 범인과 협상을 시도했지만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는 못했다 그래요. 협상에 실패한 경찰은 새벽 5시가 되자 결국 특수경찰 요원을 투입시킵니다. 이 클럽의 벽을 뚫어서 내부로 진입했어요. 그리고 범인을 제압하기 위해 실내 총격전을 벌이기 시작했죠.
이때 인질로 붙잡혀 있던 30명의 사람들은요, 총격전이 벌어지는 사이에 무사히 탈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많은 수의 사람들이 양쪽에서 날아오는 총알을 피하지 못해 결국 목숨을 잃게 되었어요. 이때 범인도 경찰의 총에 맞고 현장에서 사살됩니다. 이날 범인이 클럽 안에서 총기를 난사해 연속 살해한 사람의 수는 49명이었고요. 부상자는 53명이었어요. 총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아무런 이유 없이 범인의 총에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날 벌어진 올랜도 클럽 총기 난사 사건은 9.11 테러와 2017년에 발생한 라스베가스 총기 사건 이후 미국 역사상 세 번째로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테러 사건으로 기록되었는데요. 사건의 내용만큼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사건을 일으킨 범인의 정체와 범행 동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미국 사회는 한동안 아주 큰 논란이 일게 되었죠. 10분도 되지 않아서 100명이 넘는 피해자를 발생시킨 올랜도 클럽 총기 난사 사건의 범인은요, 오마르 마틴이라고 하는 29살의 남성이었습니다. 마틴은 1986년 11월 16일 생으로 미국 뉴욕에서 아프가니스탄 이민자 부모 사이에서 태어납니다. 이 사진을 보면은 짐작하실 수도 있는데요. 마틴의 집은 대대로 이슬람교를 믿는 독실한 무슬림 집안이었다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무슬림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학교를 다닐 때 특이한 면이 있는 학생으로 기억이 되고 있었다 그래요. 예를 들면 수업 도중에도 시간에 맞춰서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교실 밖을 나가는 행동들이 이런 미국인의 눈에는 아주 돌발 행동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을 겁니다. 이러한 일들로 같은 학교에 다니던 미국인 친구들과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싸움을 자주 했었고요. 결국 학생과 부모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학교 성적은 좋은 편이었어요. 그래서 대학에 진학도 했고요. 과학을 전공했었다고 합니다. 대학을 졸업한 마틴은 운동신경이 좋았대요. 그리고 좋은 체격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뉴욕 경찰국에서 일한 적도 있었어요. 2007년에는 가족이 갑자기 플로리다주로 이사를 가야 되는 일이 생겨서 경찰을 그만두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경찰국의 일이 자신의 적성과 잘 맞는다고 생각을 했나봐요. 그래서 이사를 한 뒤에도 플로리다주 교도소에서 수감자를 관리하는 교도관이 되기 위해 여러 번 교도관 채용에 응시했지만 실패했고요. 결국 사설경비업체에 취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취업에 성공하자 마틴은 2009년에 우즈베키스탄에서 이민 온 여성과 결혼도 했고요. 아이를 갖게 되면서 가정을 꾸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민 가정 출신이지만 그런대로 미국 사회에 차별을 받긴 했어도 어느 정도 잘 적응해 나가면서 평범하게 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었고요. 사실 오마르 마틴의 겉모습은 속마음과 굉장히 달랐던 거죠. 마틴의 실제 모습은요, 조울증을 겪고 있었고요. 동시에 흑인이나 여성, 유대인, 히스패닉 동성애자들을 굉장히 혐오하는 이슬람 극단주의자였던 겁니다. 특히 전 부인에게 가정폭력을 저지른 이유로 이혼당한 뒤 2011년과 2012년에는 이슬람교인이라면 일생에 한 번은 다녀와야 한다는 사우디아라비아 메카라는 지역에 2번이나 성지순례를 다녀왔을 정도로 점점 더 이슬람 극단주의에 빠지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2001년 9.11 테러 이후 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미국 사회는 여전히 그날의 충격이 남아있죠. 이 사이 프랑스 파리를 중심으로 전 세계 각 지역에서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에 의한 민간인 학살 테러가 여러 번 발생하다 보니 무슬림을 대하는 미국 사람들의 시선이 고울 리가 없겠죠. 이렇게 민감한 상황에 오마르 마틴이 연속으로 2차례나 메카의 성지순례를 갔다 오자 FBI에서는 이 마틴이 테러 단체와 관련된 인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요주의 인물 명단에 포함시킨 후 약 1년간 마틴의 행동을 주시해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어떤 혐의점이나 의심할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2014년 이후부터 마틴을 조사하지를 않았었다고 해요. 이 결정이
이 사건 이후 큰 논란거리로 떠오르게 됩니다. 사건이 발생한 2016년 6월 12일 새벽 2시, 오마루 마틴은 올랜도에 위치한 성소수자들이 자주 찾는 곳으로 유명한 클럽 펄스의 입구 맞은편에 서서 경비업체에서 일할 때 구입했던 자동 소총을 가방에 넣어 들고는 어디론가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전화를 건 곳은 911이었습니다. 오마루 마틴은 전화를 받은 상담원에게 다짜고짜 욕을 하면서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을 폭격해 무고한 민간인을 살상한 것에 복수를 하겠다는 협박과 함께 당시 IS를 이끌던 아부 바크르 알바그다디에 대한 충성 맹세를 한 후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클럽 앞에 서 있던 경비원에게 총을 쏴서 살해한 뒤 클럽 내부로 들어갔고요. 안에 있던 300여 명을 향해 총을 난사하기 시작했던 거죠. 오마르 마틴의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한 장소가 특정인들을 위한 공간이었고요. 사건 당일이 히스패닉의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특정 인종이 희생되었다는 점에서 이 올랜드 총기 난사 사건의 동기는 인종과 성소수적 성향에 대한 거부감이 이번 범행 동기라고 추측이 되는데요. 여기에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이슬람 극단주의 사상이 매우 크다고 볼 수가 있죠. 마틴은 그동안 동성애를 매우 병적으로 혐오해오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사건이 일어나기 며칠 전 길에서 동성애자를 보고 매우 화를 냈다는 아버지의 증언을 볼 때도 이런 동성애에 대한 거부감을 범행의 이유로 보기 충분하죠. 평소에도 직장 동료나 주변 사람에게 살인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고 있었고요. 재혼한 그 팔레스타인 출신의 아내를 통해 탄약을 구입하는 등 아프가니스탄의 민간인 학살한 미국에 대한 복수를 이전부터 계획해오고 있었다고 하죠. 이 과정에서 IS의 지시나 도움이 있었는지를 조사해봤지만 뚜렷한 증거가 발견되지는 않아서요. 이번 사건은 이슬람 극단주의 선동에 빠진 마틴이 혼자 계획해서 저지른 테러 사건이라고 최종 결론이 내려집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오마르 마틴에 대해서 반대되는 새로운 증언이 전 아내와 지인을 통해 공개가 됩니다. 이것으로 이번 총기 사건을 일으킨 마틴의 범행 동기가 완전히 다르게 해석이 되었던 거죠. 지인들의 말에 의하면은 오마르 마틴이 동성애 성향이 있는 성소수자였을 것이라는 말이었습니다. 마틴은 평소 펄스를 자주 가던 단골 손님이었고 동성연애 사이트도 자주 이용해 오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혼한 전 아내에게 이 부분에 대한 가능성을 물어보는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마 마틴은 자신의 동성애 성향과 성 정체성에 대해 수치심을 느끼고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오히려 극단적으로 싫어하는 사람처럼 행동한 것일 수도 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더욱 커지게 됐죠. 하지만 반대로 FBI는 오마르 마틴이 동성애 성향이 없다라는 공식적인 발표를 하면서 마틴에 대한 동성애 논란이 사그러지게 됩니다. 이 사진은 해당 사건을 보도하는 뉴스의 메인 표지입니다. NRA에게 고맙다라는 문장의 헤드라인이죠. NRA는 미국 총기협회를 얘기합니다. 위험한 인물이 합법적으로 총기를 구매해서 테러를 저질렀다. NRA 너희들이 총기 규제를 반대하기 때문에 생긴 일이다. 아주 고맙다라는 반어법의 문장이죠. 이번 올랜도 총기 사건은요, 미국의 총기 소지 문제나 이슬람 문화와의 충돌, 성소수자에 대한 문제나 다인종, 다문화 종교까지 어느 것 하나를 쉽게 해결하지 못하는 아주 힘든 어려운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사건 이후에 가장 큰 논란이 되었던 것이 바로 이 총기 소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총은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다 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는 내셔널 라이플 어소시에이션, 줄여서 NRA라고 불리는 이 전미 총기협회는요,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이익단체 중 하나라고 합니다. 이번 올랜도 총기 난사 사건으로 인해서 아주 사람들의 큰 비난을 받게 되었죠. 예전부터 NRA에서 총기 자유 소지를 주장한 이유로 두 가지를 들고 있었는데요.
불법 거래를 통한 총기들만이 총기 사건을 저지른다라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합법적으로 총을 구매하는 사람들은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거의 없고, 범죄의 목적이 있다면은 불법으로 총을 구매하기 때문에 아무리 법을 만들어서 총기 규제를 강화해봤자 소용이 없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자발적인 총기 소지를 생활화해서 스스로를 보호해야 된다는 것, 두 가지를 내세우고 있었는데요. 이번 오마르 마티네 사건을 보면 FBI의 요주의 인물로 올랐던 적이 있는 사람인데도 뉴욕 경찰국의 전 소속이자 현 경비업체 직원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문제 없이 합법적으로 총을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총을 이용해서 100명이 넘는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고 부상을 입혔죠. 그리고 두 번째 주장처럼 이 클럽 안에 있던 사람들이 만약 개인 총기를 소지한 상황이었다면 아마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서로 총을 쏘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렇다면 더 큰 사상자를 냈을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이유로 이제 NRA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고요. 미국 내에서는 총기 규제를 더 강화해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올랜도 총기 난사 사건은 호모포비아에 의한 사건으로 전 세계에 알려졌어요. 그래서 세계 각국에서는 성소수자를 상징하는 무지개 깃발을 들고 희생자를 향한 추모식을 열었습니다. 미국이나 한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은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헌법으로 보장을 하고 있죠. 여기에는 개인의 종교나 사상까지도 모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개인이 어떤 종교를 믿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본인의 선택과 자유가 돼요. 하지만 타인의 권리와 사상도 함부로 폄하되거나 침해하지 않을 것을 지켜줘야 되죠. 한마디로 민주주의 사회라는 것은 너와 내가 다름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지켜지고 있었다면 올랜도 총기 난사 사건과 같은 혐오와 극단주의로 시작되는 사건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드네요. 여기까지가 2016년 6월 12일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의 한 클럽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 파일이었습니다.